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찍는 영상은 아무래도 단지 막연하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고 했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커리,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인가요? 이번 주나 다음 주쯤이 아마 마지막이 될 이 지금 소중한 시간인데요. 출제 예상 문제집을 푸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푸는 방법을 각 과목별로 어떻게 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1차의 가장 큰 산 중에 하나인 부동산 학교론의 시험 공부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집은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나한테 다 흡수하고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힐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게 관건이에요.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연습을 하고 푸는 거예요. 기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그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은 뭐 딴 시간에 반복하실 시간이 개인적으로 생기시거나 아니면 제가 작년에 공부했던 뭐 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부동산학 서설로 보면 대표 기출 26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하나를 가끔씩 겪으실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출을 조금 알게 되시면은 이 커리는 기본적으로 예상, 교수님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하고 작년에 기분 고민하시고 문제를 만드신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 학교로는 저는 일단 이사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사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각자 가지고 계신 교재를, 각자 공부하시는 교재를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제가 뭐 협찬을 받은 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학교론 가장 기본적으로 총론, 그 개별 강론, 론, 그 다음에 강정평가 론, 이거 하나, 큰 한 덩어리가 여기 붙어서 각종 론이 이제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개념을 잡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나머지 각 론들마다 이제 뭐 대여섯 문제씩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간평에서 이제 한 넷에서 한 6문제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요런 식으로 부동산학 총론은 반드시 익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학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학문적 성격, 뭐 이 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벌써 여기에서 한 페이지를 다 잡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의 기준으로 부동산업 분류하는 문제가 이제 또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거의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능한 경우로 외우는 부동산의 일반 원칙, 이런 것들, 개념과 분류, 이런 것들을 뭐 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동산이다, 뭐 아니다, 토지에 독립됐다, 종속됐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 법률적 개념, 토지정착물은 뭐 이런 법률적 개념에 대한 것들 나오죠. 뭐 경제적 개념, 뭐 이런 거, 뭐 공간적 범위, 물리적 범위, 위치, 접근성,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쭉 하면 개괄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토지 관련 용어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1번으로 나왔어요. 1번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괄적인 것들은 꼭 한 3문제 나오니까 잘 익혀두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잘 외우시고요. 포락지가 가장 많이 나왔었던 건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쪽 투지 똑같은 것들이죠. 이거는 뭐 나지, 건부지, 뭐 이행지, 후보지, 뭐 포락지, 공한지, 이런 식으로 쭉 똑같죠? 이 중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기준.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아다 연기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아마 뭐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으실 거고요. 이걸 모른다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 여기 공법에도 또 중복이 됩니다. 네. 다중주택 이런 것들 공법에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돼야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어요. 법률 중 요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법에서 나오고 아마 이 기준이 작년에 한번 바뀌었는데 올해 또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세요.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1번 문제 아까 나왔던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개별성, 부중성, 부동성, 영속성 이런 것들 뭐 늘 뭐 단골 메뉴 아니겠습니까? 자연적 특성 뭐 이런 것들 뭐 쭉 보시고 여기까지 벌써 2페이지를 잡았죠. 예, 부동산의 특성 여기까지 올라가네요. 네, 여기도요 마찬가지 다 그렇네요. 하나 외워두시면 분명히 한 문제는 분명히 맞출 수 있습니다. 계속 나오네요. 예,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까지 했을 때 부동산의 특성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강론으로 넘어가죠. 제가 얘기했던 론 각종 론들 얘기했죠. 뭐 아주 그냥 전공자들은 편하지만 저도 경영학을 전공을 했었지만은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경제학을 뭐 경제학 원론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뭐 별별 걸 다 했기 때문에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좀 수월하지만 비전공자분들은 경제론부터 이제 멘붕이 오시죠. 뭐 수요 탄력 뭐 곡선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뭐 외워야 됩니다. 시장론 좀 양호하고 정책론 양호하고요. 이 마의 투자론과 금융론이 이제 또 사람 미치게 하죠. 여기가 개발관리론까지는 뭐 무난합니다.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요 세 개가 넘어야 될 산이세요. 그래서 핵심은 기본적으로 시장론, 정책론, 개발관리론이 나오면 다 맞출 생각을 하고 이제 가시고 경제론과 투자론, 금융론은 최소 반타작 이상씩 해준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자신 있는 분야에서는 더 많이 맞추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네, 뭐 이렇습니다. 뭐 경제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일단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보셨다면은 개괄적으로 총론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를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기본반 있잖아요. 기초반 있잖아요. 심화반 수업 있잖아요.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각 교수님들이 이론을 요약한 프린트지를 학원에서는 나눠줬을 거고 심화 수업 때 기본 때도 물론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뭐 딴 학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사에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반에서 나눠줬던 교재하고 심화반 교재 중에 저는 심화반 이론 때 같이 이렇게 보고 공부했던 프린트지가 제일 이모 교수님 거에 프린트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계속 봤거든요. 그거를 한 강좌마다 하나씩 이렇게 미리 보고 난 다음에 수업에 이거를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이론을 아는 상태로 요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풀고 부족하면은 해설을 보는데 사실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 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론 요약집을 안 보시고 문제로 바로 풀고 이거 모르고 이거 이해 안 가니까 밑에 해설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적용하고 이걸 외우겠다. 안 돼요. 이거 이외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바로 그냥 멘붕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 요약집이 있어요. 이론 요약집을 제가 나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그건 버린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론 요약집을 반드시 그 파트를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문제를 푸시고 이거보다도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면 그걸 찾아서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밑에도 봐도 되는데
이거는 그 이론을 아시는 분이 보셔야지 아는 거지, 이 이론을 안 보고 이 밑에 해설을 보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요대로 쭉 넘어가면 또 아까처럼 총론과 같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네, 외우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알려주는 문제풀이의 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부하는 데서는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무려 10문제나 나왔던 계산 문제.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계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학개론이 총 40문제, 민법 40문제잖아요. 1차가. 근데 부동산 학개론 40문제 중에 작년에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 올해도 계산 문제는 10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40문제를 100점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문제당 2.5점씩이에요. 그런데 나는 계산 문제는 다 과감하게 포기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최악의 경우 다 찍었는데 다 답을 피해 갔어요. 그러면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동산 학개론 점수 기본적으로 25점을 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맞추면 75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40문제 중에 10문제가 다 틀렸고 30문제가 남았는데 이 중에 6개만 틀려야 됩니다. 6개만 틀려야 24개의 개수로서 60점이 됩니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부동산 학개론을 그렇게 했는데 민법이 만약 민법이 60점이 안 나와요. 그러면 1차 탈락입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학개론을 65점 이상을 받아주고 민법을 최소 55점 이상을 받아야 안정권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민법이 더 잘 나오니까 민법으로 학개론을 커버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민법이 최소 80점은 넘어줘야, 75점, 80점 넘어줘야 그게 커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민법이 그 정도 점수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학개론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예, 그 정도의 열정과 노력을 하셨다면 참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계산 문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내가 10문제 중에 6문제 이상은 맞을 각오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고 현명하게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합니다. 계산 문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썼지만 밑에 요령을 써놨어요. 교수님들이 가르쳐주신 요령이 있어요. 문제 푸는 요령들을 반드시 외워가지고 그 패턴이 나왔을 때 바로 적용시킬 수 있게끔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계속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식으로 가시고 자기만이 파악할 수 있는 것들에 이런 거를 저처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곱하라 뭐 이렇게 따라하면 되는 거고요. 이론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약집을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쭉 하시면 됩니다. 왜 계산 문제 중요하냐? 계속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단순 암기식이니까 크게 상관없어도 바로 계산 문제 나오죠. 자, 요런 것들도 각 교수님들이 되게 쉽게 알려주는 방법들이 있었고, 저는 실질적으로 그 이사의 이교신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잘 외워가지고 했거든요. 요런 요령들을 문제 위에다 올려놓고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암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과감하게 그 요령을 써먹으시면서 시간을 세이브가면서 문제를 쭉쭉 풀어 나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 요령입니다. 보시고 나머지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것도 딱 지금 요령으로 풀었죠. 밑에 이런 식으로 자꾸 기억을 하시면서 맞춰 가시는 거예요. 이런 빨간색 선들이 다 요령이고 2번, 3번 반복할 수도 있었던 거고. 자, 이런 것들도 뭐 가가, 소소, 교교 뭐 이런 것들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 잘 외워두시면 실전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백선하고 동영 모의고사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문제 푸실 때 요거를 반영해 가지고 푸시면 돼요.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는 것들을
반복 패턴을 기억을 하셨다가 그거를 적용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똑같습니다. 요령식으로 써놓고서 그걸 달달달 외우는 거죠. 이거 다 요령이 써놨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계산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이 여기에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달달달달 외우세요. 어차피 시험은 암기입니다. 암기고 그 암기를 무한 반복하시는 거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올해 결국에는 거미족 이론이 제가 기억하기에 나왔죠. 이런 식으로 24회 나왔던 거 30 우리가 32회였나요? 제가 32회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자, 그렇습니다. 올해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 딴 게 나오겠죠.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시장론은 이제 아무래도 이론적인 부분들이 강한 것들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뭐 간단하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나머지 것들은 경제론이나 투자론이나 금융론에 비해서 전부 다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을 잘 접근한다. 그 중에 일부 계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외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뭐 지대론들 쭉 나오죠. 지대론이 엄청 많죠. 그래도 외워놓으면 다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컨버스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면은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죠.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 나올 거예요. 예,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 한번 하면은 그냥 똑같이 외울 수 있거든요. 자, 컨버스 나왔잖아요. 32회. 자, 33회 예언합니다. 레일리 나옵니다. 레일리 나오는데 안 하실 거예요. 조금만 풀면 되는데 조금만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허프. 레일리 아니면 허프 나옵니다. 100%. 이제 컨버스 안 나오죠. 컨버스 내면은 출제위원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허프 아니면은 레일리 나옵니다. 100%. 그쵸? 그 두 개 외워놓으면은 한 문제 그냥 거저 맞추잖아요. 이제 나머지 9개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책론도 이론이 강한 파트입니다. 중간중간에 빈 문제들은 교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넘어갔을 때는 풀어보세요 하더라도 솔직히 뭐 우리가 뭐 몇 과목을 해야 돼요. 6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 풀어요 다. 보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그래도 중간에 또 계산 문제 나오는 거는 요령을 간단하게 익혀주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작년에 안 나왔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올해는 타겟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분양가 규제 정책 뭐 이런 것들 이론을 외우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암기 포인트 이런 것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암기 포인트 제가 만들었어요. 사회적 복리 요소는 탄력적이 크다. 사탄 크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등치 크잖아요. 사탄 크다 이런 식으로. 비탄력적이 작다. 자기만의 암기법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 해놓으면 계속 이제 되죠. 자, 이제 마의 투자론과 금융론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에 대한 공부를 계속 반복을 하셔야지 풀 수가 있어요. 이게 힘들다고 뭐 이게 외우기 어려워서 안 외우고 못 외우고 벌벌 떨다가 수험장 들어가시는 거는 무리수를 많이 드린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서 75점 6문제 틀릴 각오하고 가셔야 되는데 계산 문제 빼고 나머지에서 그게 쉽냐고요. 제가 82.5점이었으니까 제가 총 40문제 중에서 7문제가 틀린 건가요? 예. 그 경제학 경영학을 아주 옛날에 전공을 했던 저지만 그게 솔직히 뭐 다 기억이 나지도 않아서 새로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비전공자가 그게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자, 요거 비슷한 거 하나 나왔었죠. 제 기억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하나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딴 거 하면 되지.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현명하게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방법이세요. 교수님들이 언급하지 않은 거 과감하게 제끼시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올해 좀 복잡해 보인다 싶은 것들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가공기 유형 순부 세형세. 제가 지난번에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 죽을 때까지 저는 못 까먹어요 이거.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공기 유형 순부 수용소 외우면 뭐 이러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가공기 유형 순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서 나온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고, 너무 많아서 빡세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을 하는데 안 된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열심히 안 하거나 외우려고 안 하고 발버둥을 치지 않는 한에서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숫자 나와도 막 저도 막 속이 뒤틀리고 했지만 해야죠. 어쩌겠어요. 하지 않으면은 시험 합격할 수가 없는데. 자, 금융론. 또 마의 투자론이 지나니까 마의 금융론이 또 나옵니다. 얘도 외울 것도 많지만은 얘도 문제가 또 좀 그래요. 문제 풀려고 하면 말도 좀 용어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익숙하지도 않고. 어쨌든 간 요령을 세워가지고 다 풀 수 있는 식으로 몇 회차 이런 거 나왔어요. 나왔죠? 이런 거 비슷한 거. 몇 회차에 뭐 어떻고 뭐 이자가 얼마고 머리 아픕니다. 근데 풀면 그만큼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아유 힘들어도 그냥 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네 뭐 이런 건 뭐 다 뭐 LTV, DTI 이런 거 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예. 개발관리론 이런 데로 가면 이제 조금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투자론 관리론이 지나고 투자론 금융론이 지나고 나면 일단 글씨를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죠. 숫자가 없으니까. 예. 일단 여기서부터 좀 평온하게 갈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 정말 이거 예 아무튼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도 숫자 외우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번에 나왔었죠.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네,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 외워놓으면 비슷한 거 요런 것들 요거 비슷한 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숫자 또 나옵니다. 숫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좀 편안해. 그래도 쟤네는 편안한 문제니까 예. 편안한 파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간평론 나오죠. 간평론도 조금 뭐 포인트들만 잘 잡으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간평에서 아마 한 문제 틀렸었던 것 같은데 전체. 네, 요거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점수를 많이 뽑을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간평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간평 꼭 맞추시도록 해서 누수가 없게끔 합격을 하셔야 돼요. 예. 요거였고, 그때 아마 맨 마지막 문제가 거의 요런 거였죠. 그 아까처럼 요런 거 요런 식으로 나왔죠. 제가 단골면이니까 또 나올 수 있다고 그때 언급을 드렸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잘 외우고 계세요. 어차피 그대로 나왔잖아요. 맨 마지막 문제로. 네, 뭐 요런 거 이제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안 나온 것들이 핵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걸 안 냈구나 하고 그냥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숫자는 간평은 숫자 봐도 전혀 쫄칠 필요 없어요. 네, 표준 공시지가 표준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또 하나 중요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은 저는 시험 치는 날 아침에 1시에 겨우 잠들어가서 6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에서 1시간 동안 예를 봤습니다. 예를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리듯이요. 쭉쭉쭉쭉쭉쭉 그거를 다 보고 갔어요. 이거 하나를 1시간 동안 다 볼 정도로 공부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력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너무 이렇게 특정 브랜드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냥 사무실을 그냥 올려놓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특별한 뭐 이거나 하지 마세요 하세요 뭐 맞춤식의 어떤 얘기는 못 드리더라도 제가 최소한 공부를 해서 합격했던 꿀팁들 같은 거는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은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 사용 방식에 익숙해지시고 계산 문제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혹시 민법에서도 자칫 실수하거나 민법이 딱 60점이 나왔을 때도 이 하나 학계론이 60점을 넘겨야지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민법이 조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법이 50점, 55점이 나와버렸다 이러면 얘는 최소한 뭐 60점, 70점을 맞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잖아요. 65점, 75점까지 맞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안 가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가려고 한다면은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법이 55점이 나왔어요. 학계론이 겨우 60점 나왔어요. 땡입니다. 땡. 2024 책 사셔야 되고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공부했는데 계산해서 잘못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공부를 안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제 자랑 같지만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저는 작년에 시험을 치면서 학계론 계산 문제 10문제 중에 8문제를 맞췄어요. 2개가 틀렸고요. 근데 그 중에 그 8문제 중에 1문제는 찍어서 맞췄어요. 그죠? 나머지 2문제는 풀었지만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7개를 맞추고 운 좋게 하나를 더 맞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처럼. 그러니까 꾸준히 부지런히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는 그렇게 배부른 소리 하느냐, 이제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제 한 얼마 정도 남았나요? 날짜로 보면 한 60일, 한 70일도 안 남았죠. 65일 정도 남은 거죠, 이제. 그러면 65일 동안 하루에 계산 문제를 한 5개씩 내 머릿속에 외우겠다. 이거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계산의 똑같은 패턴들을 내가 하루에 5개씩 반복하겠다. 그렇게, 아니면은 뭐 나는 오늘 총론, 강론 뭐 이걸 하나씩 보고 간평 이렇게 하나씩 보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나 할 거 너무 많아가지고 와 바쁜데 이거 못하고 이것도 제끼고, 야 안 돼, 찍어, 야 찍자 어차피 그거 하는 시간에 딴 거 해. 위험한 발상이세요. 학계론과 1차가 없으면, 학계론과 민법을 해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면 2차가 없습니다. 1차가 떨어졌는데 2차를 합격해도 그거는 전체적으로 떨어진 결과가 나와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1차 패스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최소한 학계론에서 65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민법에서 60점 이상을 받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하시고, 더 안전한 거는 각각 60점 이상은 다 넘길 자신이 있어서 앉아서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65점 이상을 둘 다 맞겠다, 이런 각오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계산 문제는 필수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정이 없이 급하게 계산 문제에 대한 영상을 찍은 이유는 많이 막연하고 불안하실 것 같아서예요. 단순하게 누구나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참 드물었어요. 정말 막연하거든요. 정말 막연해요. 근데 보시고 난 다음에 요령 쓰시고 계산기 활용하시고 푸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는 반복이 됩니다. 패턴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하신다면 그대로 해보세요. 레일리, 허프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한 문제 맞춘 거예요. 10개 중에 제가 비기로 하나를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간평에서 32회 마지막 문제처럼 똑같이 1.04, 0.97 이런 문제 또 나옵니다. 2문제 맞추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8문제는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경제론에 있고 투자론에 있고 금융론에 있고 정책론에 있고 개발관리론에 있는 거예요. 다 보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씩 더위가 사라지고 선선해지려고 합니다. 추워지기 시작할 때 시험을 친다고 하죠. 저는 이제 그 양재에 있는 언남중학교에 가서 시험을 쳤는데요. 가끔 그 앞을 지나갈 일이 있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가면은 참 새롭습니다. 좋은 기억에 남은 학교죠.
만약에 제가 안 됐었다면 정말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막 이랬을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기억을 그 학교에 심어주고 오시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 늘 행복한 오늘,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민법 공부법에 대해서, 민법 문제풀이 공부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초에 아마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부동산 학개론 절대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제가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합격하세요. 사랑합니다. 끝.